네, 12구 참사 기억과 기록 매주 금요일에 우리 유가족 만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하루 당겨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신혜진 씨의 어머니 김남희 씨입니다. 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죠. 아이를 떠난 직후에 일단 음. 감정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무작정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당을 만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걷기를 반복을 했고요. 아마 동네 성당은 다 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그렇게 성당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지순례 다니면서 저희 애진이가 평안하길 안식이 있기를 빌었고요. 그래도 애진이가 보고 싶으면 애진이랑 함께 갔던 여행지 다니면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애진이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곳 찾아다니고. 네. 그때의 추억이 막 이렇게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던 그 12살 때 애진이, 20살 때 애진이, 나랑 가서 이런 말 했던 애진이, 그런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인의 유품을 차마 정리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들을 다 하시던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럼요. 뭐 하나 치울 수도 없고요. 예. 방도 그대로고 사진도 그대로고 정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게요. 어떤 따님이었어요? 저희 애진이요. 네. 나무랄 데 없는 딸이었죠.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애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고요. 목표도 분명하고 자기 일도 스스로 정말 잘 찾아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첫 직장에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변을 당한 거였다면서요? 그쵸. 저희 애진이는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예. 생명과학하고 경영학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녔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으니까 2월에 취업은 했는데 3월, 9월 입사를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9월에 입사를 한 새내기 경영 컨설턴트였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회사를 다닌 거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생 창업 지원도 하고 싶어 했고 컨설팅도 하고 싶어 했고 벤처기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참 꿈도 많았는데 그쵸. 취직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일단 면접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7번인가 5번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본인이 꼭 하고 했던 거니까 합격하고 정말 좋아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했을 텐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그쵸. 친구들이 많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 때 정말 1,000명 넘는 친구들이 문상을 왔어요. 1,000명 넘게? 네. 그 줄이 정말 100m 길게 이어져서 이틀 내내 앉아 있을 짬도 없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늘 이제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해준 얘기는 친구들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고 후배들 진로 상담도 많이 해주는 선배였다고 장례식 때 와서 참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따님이 변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언제 처음 하시게 됐던 거예요? 사고 난 참사 당일날 새벽에 회사 동기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이태원에 회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알았죠. 그때 딱 연락을 받았었을 때 회사 가기도 싫으시죠? 그 순간이 어땠는지. 그쵸.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랐고요. 그래도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밤새 이태원으로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근데 1차 사망자 명단에서 누락이 됐다면서요, 근데. 네. 10시에 사망 그 대상자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를 찾을 수도 못 찾을까봐, 아이를 찾지도 못할까봐, 그때까지 성인인데 연락이 없으면 중증인 거나 아이를 못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찾지도 못할까봐 정말 무서웠죠. 그 얼마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러면 따님을? 아이는 이제 제가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찾지를 못했고요. 예. 우연히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다 만난 경찰분이 여기저기 알아봐 주셨어요. 예. 정말 고마웠는데 그래도 아이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3시 넘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명단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안양 샘병원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돼서야. 네, 다음 날 오후 3시.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유가족 협의회에 비교적 늦게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나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은 유가족 협의회에 늦게 가게 된 건 아이의 소식을 새롭게 아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프게 갔을지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을 때 유가족 협회가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고, 유가족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있는 줄 몰랐고요. 그랬어요? 예. 다른 유가족 연락을 받고 나서 유가족 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네. 거의 뉴스를 못 보셨죠? 못 봤죠. 그 동영상이 나올까 봐도 못 봤고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그러셨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무서웠고 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TV도 보지 않고 인터넷 뉴스도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뒤늦게 이제 유가족 협의회 이제 함께 하시고 다른 유가족 분들과 이제 이렇게 만나시고 이러면 어떻게 좀 위안이 좀 되세요, 어머니? 그럼요. 많은 위안이 되죠. 아무 말씀 안 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요. 그렇죠. 유가족과 함께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들 근데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아직 국회에서는 좀 소식이 없는데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은? 특별법 제정이 꼭 돼야죠. 너무 안타깝고요. 네. 부모로서 자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알아야 되는 건 참사의 진실 그 하나뿐인데 그 집으로 온 특수본 수사 결과서는 결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단순 보고서에 불과했어요. 그걸로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었고요. 국정조사 역시 실체적 진실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앰뷸런스 탄 거에 대한 질문만 쏟아냈고요. 그건 개인적 일탈일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려진 진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엊그제부터 1인 시위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차원인가요? 그럼요. 여당이 같이 참여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으니까. 그러게요. 참. 자,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9월 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많이 울기도 했고 더 이상 그런 참사가 없기를 바랬습니다만 이제 그 참척의 고통이 제 차례가 되었잖아요. 부디 다음 차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분향소를 찾아주시는 시민분들하고 종교인들로부터 공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 12구 참사가 우리 사회에 공감의 스위치를 켜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의 스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아, 분향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서울시하고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따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잖아요. 그렇죠. 죽어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인 거죠. 그래서 애진이한테 애진아, 너를 품에 안을 수 있었고 너를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 많이 사랑했잖아. 그래서 네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괜찮아. 엄마가 잘 견뎌볼게. 우리 애진이가 평안과 안식 속에서 머물길 바란다. 사랑해. 어머니 많이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많이 걷고 이러시고 그러니까 걷고 나면 좀 어떠세요? 그래도 가슴이 답답한 게 조금 낫고요. 다니면서 바람을 맞으면 우리 애진이도 이런 바람 속에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그 애진 씨 이제 형제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남동생 군대에 있었고요. 아. 지금 제대해서 복학을 한 상태예요. 아, 되게 이제 남동생과 꿋꿋하게 일상 영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누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죠. 누나에게 많이 의존도 했고, 지금도 누나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카톡의 숫자가 누적이 되잖아요. 아, 동생이 누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네, 힘들 때마다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는 네. 그 내용 혹시 보세요? 아예 안 보죠. 안 보고? 그 아이도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워서 누나한테 보내는 카톡인데 아이고. 그걸 제가 열어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카톡에 누적되는 숫자를 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누나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버티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어머니? 아, 네, 그럼요.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용기 잃지 마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생자 고 신혜진 씨의 어머니 김남희 씨와 함께했습니다.